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레빗을 가지고 파이프렉 모델링을 하는 강좌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캔틸레버 빔을 모델링하는 부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깃허브에서 공유한 디테일 도면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제가 도면을 지금 열어놨는데, 지금 이제 UC 기둥과 UV 보요소, 그 대각선 방향으로 L 앵글 80에 86짜리 유형을 갖는 트윈 앵글을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작업을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중에 하나는 작업 평면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모델링 작업할 때 플랜 100m 또는 뭐 플랜 106, 뭐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레빗을 실행했을 때는 레벨 1, 레벨 2 이런 평면 뷰가 기본적으로 작업 평면인 즉 XY 플랜이에요. 거기서 이제 작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단면 섹션 2-2 같은 경우에는 인면 뷰죠. 그럼 인면 뷰에서 이런 모델링 작업하기에는 작업 평면을 설정하기 전에는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 평면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처럼 아, 보 즉 구조 프레이밍 안에 L 패밀리를 로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면을 보면은 앵글이 두 개가 더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LL 더블 앵글이라는 패밀리를 로드를 해야지 되고 유형은 80에 80짜리를 유형을 선택을 해서 현재 프로젝트에 로드를 해 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캔틸레버 빔 모델링 하는 부분, 그리고 각각의 더블 앵글 사이의 갭은 지금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먼저 캔틸레버 빔을 모델링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제가 레빗으로 다시 되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진 것처럼 어, 캔틸레버 빔을 이미 모델링을 해 놓는 상태를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둥 쪽에는 지금 생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기둥 쪽 부분에 캔틸레버 빔을 모델링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파이프렉 모델링 그 강좌를 제가 올려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DWG 참조해 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렉 모델링에는 도면 파일이 3개가 주어졌는데 100m 그리고 106.25m 그리고 섹션 1-1 이렇게 3개의 도면을 제가 제공을 했는데 그 도면들을 일단 섹션 도면은 빼고 평면 도면을 캐드 링크를 통해서 불러와 주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동영상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플랜 앳 106.25m 뷰를 먼저 열어 놓을 건데 여러분들 프로젝트 브라우저 창에서 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섹션 2-2 단면 뷰를 생성하라라는 단면 뷰 심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C 채널 그리고 UB, UC 뭐 이런 기본적인 패밀리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랜 EL 106.25m 뷰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 R3 부분에 두 점을 찍어서 단면 뷰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모델링하는 기둥하고 보는 R3 쪽에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단면 뷰를 R3 그리드 라인에 두 점을 찍어서 단면뷰를 생성을 할게요. 그래서 뷰 탭 누르시고 뷰 탭에 가보면 3D 뷰 바로 오른쪽에 섹션 리본이 있습니다. 리본을 클릭하고 그리드에 임의의 두 점을 직교 방향으로 즉 뭐 180도 방향으로 마우스 드래그한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찍어주시면 지금 이와 같이 단면의 영역이 지금 또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요 삼각형을 잡아 당기면 실제 부재드 단면의 영역을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면 뷰가 만들어진 거는 프로젝트 브라우저의 섹션 카테고리에 가보면 단면도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프로퍼티 창에 가서 이름을 뭐라고 바꿀까요? 단면 2-2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 2-2라는 이름으로 주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뷰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면 2-2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뷰가 열려지겠죠. 그런 다음에 스케일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디테일 레벨 상세 수준을 파인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다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작업할 거는 요 윗부분을 지금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단면비의 영역을 아래쪽은 굳이 지금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S3도 뭐 굳이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 그 다음에 디테일 말고 이제 스케일을 더 조절해 주면 조금 더 확대가 될 거고, 그리고 줌인, 줌아웃을 통해서 뷰를 확대를 하거나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캔틸레버 빔을 생성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도면을 잘 봐야 되겠죠. 그 캔틸레버 보가 기둥과 보의 어느 위치에 생성이 되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면에 보면은 그 도면 살펴보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보는 유비 보는 길이가 1000mm짜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보의 중간 지점에서 1000mm 되는 지점에서 135도 방향으로 캔틸레버 보가 모델링이 되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면 뷰에 여기에서 내가 선을 그려야지 되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 단면 뷰, 인면 뷰는 작업 평면이 아니에요. 그냥 왜냐면 엑셀 플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을 그려주면 작업 평면을 설정해 달라고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드 R3잖아요. 그럼 R3 그리드가 그게 하나의 면을 갖고 있는데 그 면을 작업 평면으로 설정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먼저 모델 라인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스트럭처 탭을 다시 눌러보고 여기에 보면 패널에 보면 자 여기에 모델 라인이라는 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라인을 클릭하고 자 보시면 작업 평면을 설정해 달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플랜을 지금 얘를 클릭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기에 근데 부재가 있으면 뭐 평면에 해당되는 요소, 면을 선택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R3라는 그리드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그리드 R3의 면을 작업 평면으로 설정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임 옵션을 선택을 하고 자, 이 리스트 중에 그리드 R3를 선택을 해주고 OK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선을 그려줄 수 있는 작업 평면이 지금 설정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보의 중간점 오른쪽 끝점을 찍고 그 다음에 180도 방향으로 즉 수평 방향으로 마우스 드래그하고 두 번째 점을 찍어주면 이와 같이 선이 하나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선을 이 수직 방향으로 1000mm 되는 지점까지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즉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그래서 이 보의 끝점 다시 한번 찍고 수직 방향으로 마우스 방향을 주고 키보드에서 10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와 같이 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뭐 여기서 선을 다시 그려줄 수도 있지만 복사 명령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을 뭐 한다라는 전제하에 modify 버튼을 눌러서 복사해 볼게요. 복사. 그래서 카피 리본을 클릭하고 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선이 이제 선택이 다 되면 자, 이미 한 점 찍고 마우스 방향 주고 1000 또는 뭐 아까 수직선 그려놓은 거에 끝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요 선과 수직선의 교차점에서부터 요 그리드 선과 수평선의 교차점까지 대각 방향의 선을 그릴 거예요. 그럼 각도는 135도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가 정사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스트럭처 가서 모델 라인, 그리고 교차점 찍고, 그리고 다시 교차점을 찍어주면 정확하게 45도 방향이네요. 뭐 45도 또는 뭐 135도 뭐 상관없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찍어주면 135도라는 각도를 디스플레이 해줄 거고요. 지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마우스, 즉 무슨 방향으로 줬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두 점을 찍어 줄 거니까 이때는 각도가 45도가 되는 거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캔틸레버 보호를 생성할 수 있게끔 기준선,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캔틸레버 보호를 생성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도 또 하나 설정해 줘야 될 게 있죠. 또는 뭐 설정이 아니라 작업 평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캔틸레버 보호 모델링은 분명히 이 45도 방향의 이 면이 작업 평면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정확하게 캔틸레버 빔 요소를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업 평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스트럭처 탭 안에 스트럭처 탭을 클릭해서 오른쪽 끝에 가보면 지금 여기에 워크 플랜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워크 플랜 패널 거기에 보면 리본에 레프 플랜이라는 리본이 있습니다. 이게 레퍼런스 플랜이에요. 참조 평면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명령어입니다. 이 리본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지금 45도 방향에 임의의 두 점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마우스로. 그리고 참조 평면의 이름은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단면, 뭐 평면 이렇게 갈까요, 그죠? 그러면
섹션 워크 플랜이라고 이름을 주고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레퍼런스 플랜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작업 평면을 설정하고 캔티레버를 모델링 하려면 다시 스트럭처에 가서 스트럭처 탭 누르고 측면 맨 끝에 가서 셋이라는 리본이 있죠. 얘가 워크 플랜을 설정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삼각형을 클릭해 보면 set work pla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했듯이 어떤 면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단면 2-2에 어떤 평면 플레이트 요소나 아니면 뭐 기둥의 플랜지 부분의 면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픽업 플랜이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는데 우리 아까 RF 플랜 명령어 써서 45도 방향을 워크 플랜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set 워크 플랜 리본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네임 아까 이제 옵션을 선택한 거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될 거고요. 거기에 리스트에 가보면 내가 만들었던 이름 있었죠, 그죠? 여기 있군요. 섹션 워크 플랜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면이 하나 있습니다. 걔를 선택을 해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뷰를 열겠냐, 열어놓을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지금 뭐 단면 2-2를 그대로 내가 뭐 열어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플랜 뭐 3D 열어놓다가 뭐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플래닛 106.25를 클릭을 해서 뭐 오픈을 하든지 아니면 뭐 캔슬을 할까요? 캔슬. 자, 뭐 뷰를 열 수도 있고, 뷰를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스트럭처 안에 빔 리본을 클릭을 하시고, 지금 이 빔에서 로드 패밀리 리본을 클릭을 한 다음에 지금 코리아 라이브러리 안에 보면 이렇게 LL 이중 각도라는 게 있고요. 또는 뭐 UK 같은 경우에 한번 가볼까요? UK로. 자, 잉글리시로 가서 UK에 스트럭처럴 프레이밍 선택하고 그리고 스틸에 가서 여기에 LL 더블 앵글을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우리 이제 코리안에서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다시 라이브러리 가서 코리안에 그리고 구조 프레임에 스틸에 가서 LL 이중 각도 패밀리를 선택을 하고 오픈 누르고 그 다음에 유형은 80, 86을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80, 86을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퍼티 창에 LL 이중 더블 앵글이라는 패밀리가 로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다가 이제 모델링을 할 건데 스케일을 조금 바꿀게요. 1대5로 바꿔서 선처럼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차점을 찍을게요. 여기 교차점. 자, 확대한 다음에 자, 만약에 뭐 그렇지 않으면 요 교차점 찍어줘도 되겠죠, 그죠?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여기 교차점, 요 부분에서 교차점 찍고 윗부분에 교차점을 찍어서 앵글을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된 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3D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더블 앵글이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면에 보면은 이 앵글 사이 간격이 6mm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L 앵글 사이에 플레이트 디테일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트의 두께가 6mm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6mm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요소를 선택하고 에디트 타입 유형 편집 버튼을 눌러서 유형 어, 창이 열려지면 거기에 공간이라는 값이 있는데 얘가 디폴트가 10이에요. 얘를 6으로 바꿔주고 필요하면 여기에 듀플리케이트하고 저장을 시켜 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주고 저장시키고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면 얘 간격은 6m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mm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플래닛 106.25m에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 유비볼을 선택을 하고 숨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으로 비주얼 스타일을 변경을 하고 이 두 점의 거리를 측정해 주면 되겠지, 그죠? 그럼 모디파이 탭을 눌러주고 이 measure ribbon 명령어 실행해서 점을 찍어서 6mm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6mm가 맞네요. 그죠? 자, 10mm일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처럼 요소를 선택하고 유형 편집창으로 들어가서 얘 간격, 공간의 값을 그래서 크게 한번 줘볼까요? 20이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ply OK. 자, 그럼 얘는 20mm로 간격이 벌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원래 6mm니까 다시 원위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모델링 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작업 평면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 모델링 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 평면이라는 거는 플랜, 즉 레벨 1, 레벨 2 이렇게 평면 뷰가 작업 평면이 평면 뷰이고요. 인면 뷰일 경우에는 얘는 XY 플랜이 아니기 때문에 그 XY 플랜을 만드는 부분이 아까 REF 플랜이나 또는 어떤 패밀리 요소가 생성되어졌을 경우에는 그 패밀리 요소의 면을 갖고 있는 그 면을 선택해서 작업 평면을 설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자, 여기서 3D에서 한번 작업 평면을 한번 선정을 해 볼까요? 어디에다가? 여기 있죠. 그죠? 예, 기둥에 외부 부분이 있잖아요. 외부. 여기 이 외부는 R2 또는 R3하고 어떨까요? 그 면은 평행하죠. 그러면 내가 이 기둥의 외부 부분을 작업 평면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럼 스트럭처 탭을 눌러주고 셋에 가서 피커 플랜이라는 리본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지금 얘를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거가 찾아지죠? 그죠?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자, 바닥, 그다음에 외부 쪽에 그리고 여기 플레이트의 플랜지 쪽 기둥의 플랜지. 자, 그러면 얘는 얘하고 같네, 그죠? 요 고강제 스티프너의 이 면을 선택을 해주면 이 면이 작업 평면으로 설정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게 피크어 플레인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이제 캔틸레버 보 모델링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얘를 그 디테일 도면에 맞게끔 플레이트 디테일을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 조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 조정할 때는 이제 뭐 명령어, 이동 명령어 쓰면 되겠지,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음 강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